우리나라에 대한당뇨병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이 당뇨에 대한 팩트 시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인용할 자료는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.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이 당뇨병 팩트 시트에서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. 하나는 첫 번째는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, 두 번째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 복용자나 또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사람,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사람, 당화 혈색소가 6.5%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.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당뇨병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2015년대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쭉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죠.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전체고, 이 푸른색이 남자고 이게 분홍색이 여자입니다. 그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2020년도 기준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16.7%입니다. 남자가 19.2%고 여자가 14.3%죠. 남자가 여자보다 한 5% 정도 높습니다. 자, 2018년, 19년, 20년도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 2018년도 13.8%에서 2019년도 14.5%, 2020년도 16.7%, 꾸준히 매년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65세 이상은 이 보시면은 27%, 한 28%에서 29%, 30%로 꾸준히 늘고 있죠. 30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는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다 1, 2%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당뇨병 연령별 분포를 2019년도, 2020년도 통합된 자료를 보시면은 이 전체가 30대가 4%죠. 40대가 13%, 50대가 26.2%, 60대가 27.7%, 70세 이상이 28.6%죠. 그러니까 50대, 60대, 70대는 거의 비슷하죠. 26에서 한 28, 9%요 사이입니다. 근데 남자를 보면 남자는 50대가 30%로 가장 높죠. 그다음 60대가 좀 떨어졌다가 70세 이상은 더 떨어집니다. 여자의 경우는 70세 이상이 되면 39.7%로 더 늘어나죠. 이 통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유출을 해보니까 갑자기 70세 이상의 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? 이거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한 6살 정도 더 많기 때문에, 그래서 그 80대의 그 수치가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큰 의미는 없고요. 이게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약제 성분별 처방 패턴 분석이라는 걸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쭉 통계를 내는데, 지금 메인이 이게 메트포르민하고 그다음에 DPP 억제제, DPP4 억제제 요 2가지가 사실은 이게 당뇨약의 메인이죠. DPP4 억제제는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죠. 메트포르민은 당뇨약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당뇨병 약제가 메트포르민, 그 다음에 설폰 요소제, DPP4 억제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메트포르민이 2009년도에 2019년도 이렇게 10년 사이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를 했죠. 거의 한 20% 이상. 그리고 이 설폰 요소제는 감소했습니다. 10년 동안. 44%에서 쭉 줄어들었죠. 그 다음에 DPP4 억제제가 이게 증가했죠. 그러면 이 메트포르민은 이게 이 약제가
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혈당 조절을 하느냐. 우리가 이 췌장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글루카곤과 그 다음에 인슐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. 그런데 이 글루카곤은 우리가 우리 몸의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췌장에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게 간으로 보내면 간에서 포도당이 낮기 때문에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요.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되면 혈당이 떨어졌을 때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합니다. 근본적으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는 거죠. 이 설폰 요소제는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이 당뇨는 기본적으로 베타세포가 그렇지 않아도 가로에 시달려 가지고 힘든데 거기다가 또 베타세포를 더 쥐어짜게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는 많이 쓰다가 10년 사이에 이게 많이 줄어들었죠. 왜?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인슐린 분비는 되지만 췌장은 더욱더 망가집니다. 그 다음에 이 DPP-4 억제제가 그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이 호르몬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효소가 조절을 합니다. 이 과도하게 분비됐다 그러면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인크레틴 호르몬 분해 효소 이 DPP-4를 이걸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해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니까 인크레틴이 더 많이 분비가 돼 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거죠. 크게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당뇨병 약제를 가지고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약제의 2019년도 약제의 치료 현황을 보면 지금 60대가 거의 120만 명 가까이 되죠. 그 다음에 50대하고 70대가 거의 비슷하죠. 90만 명. 대부분 5, 6, 70대에서 결국은 한 300만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, 아까 제가 처음에 당뇨 유병률이 16.7% 된다는 그 수준은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. 600만 명. 그리고 이제 이 전 단계까지 따지면은 지금 1,40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. 자, 경구 혈당 강화제를 어떻게 지금 병용해서 쓰고 있느냐. 자, 이게 지금 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이게 당뇨약 하나를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 보라색이 이 두 개를 쓰는 거고요. 제일 위에 있는 녹색이 이게 세 개를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뇨약을 점점 3제 이상 쓰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. 그렇다는 이야기는 약을 가지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약을 추가로 더 쓴다는 겁니다. 자, 당뇨별이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느냐. 자, 우리 뇌졸중, 허혈 뇌졸중, 이 뇌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도가 당뇨병 환자가 이게 1.7배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심장에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것도 거의 1.5배에서 1.6배 정도 되죠. 그 다음에 말기 신장 질환은 이거는 뭐 한 5배, 5.4배 이렇게 거의 5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죠. 당뇨가 그만큼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겁니다. 자, 이 말기 신장 질환은 이거는 당뇨에 의한 아니고 전체적인 말기 신장 질환을 다 포함했는데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죠.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1000명당 말기 신장 질환한데 1000명당 2.4명이라는 거예요. 상당히 높은 숫자죠. 신장이
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. 자, 망막병증도 당뇨병.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1000명당 발생수는 빈도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7에서 7.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.